현재 10시 반 구간 지나면서 지수의 낙폭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악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다시 한번 절하했습니다. 어제 1.68% 이 고시 환율을 인하했죠. 절하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26% 추가적으로 또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돼서 중국 증시 역시도 1.2% 가까운 1.19%의 하락세로 출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966포인트대까지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낙폭을 키우면서 715포인트, 결국은 720선도 무너지며 2.33%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고요. 가슴 철렁하실 시청자님 분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저희와 함께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최대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772-022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772로 궁금하신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략 확실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국민스탁 서호만, 김정엽 두 분의 전문가 함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고민하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 좀 위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좀 고민하고 계실까요? 시장 분위기가 참 안 좋죠. 예. 베이지 하우스 말할 힘도 없습니다. 아유, 하필 또 베이직 하우스 가지고 계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매수가 비중은 네. 어느 정도 되시죠? 26,000원에 30%인데 오늘 너무 저리 빠지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네. 아, 진짜 얼마나 힘이 빠지실까. 저희가 다 힘이 빠질 정도로 아마 걱정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아, 네. 2만 원대 사셨는데 지금 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고심이 더 깊으실 텐데 그래도 최대한 네. 손실폭을 좀 줄일 수 있는 전략 있는 저희가 함께 좀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베이직 하우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지금 기간도 꽤 좀 오래 가지고 계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베이직 하우스에 대한 전략, 두 분의 전문가의 판단 함께 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일단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반등 시 매도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가 가장 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김정엽 전문가님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하필 또 이 위안화가 절하되는 시점이라 이 중국 관련주인 베이직하우스 실적까지 부진하다고 하니까 주가 낙폭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매수가 비해서 이제 가격이 이제 반토막 정도가 났는데 네. 시청자분께 참 안타까운 진단을 드리는 게 좀 저로서 좀 안타까운 그러게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중국에서 지금 의류 방면으로 좀 중국에서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에서 이제 판매를 시작하면서 뭐 그런 모멘텀 바탕으로 이제 상반기 흐름이 좋았지만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많이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많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베이직 하우스는 전망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지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131억 이렇게 영업 손실이 났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국내 사업에서 뭐 절반, 뭐 해외 산업에서도 이제 중국 시장 쪽에서 뭐 절반 정도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베이직 하우스의 매장 수 자체가 지금 전분기에 비해 300개 정도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장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매장은 뭐 철수 그리고 뭐 구조조정도 준비하는 뭐 이런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매장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뭐 그에 대한 매출은 지금 기대했던 것만큼 뭐 보여주질 못하고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이 좀 많이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좀 많이 속상해서 좀 반등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 사실상 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뭐 주가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차트에도 이렇게 흐름이 나왔듯이 뭐 차트를 보면서 그동안 하락했던 이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은 자, 이제 6월 중순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박스권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다지느냐, 이렇게 다시 반등을 시작하느냐, 여기서 이제 기대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이 터지면서 지금 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렇게 강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반등을 다시 꾸밀 만한 모멘텀이 없고, 이제 3분기는 이제 의류 산업 쪽에서 이제 비수기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반등, 뭐 국내 시장에서도 뭐 실적적인 반등을 이렇게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지금 매도하시는 쪽이 지금 손실폭을 앞으로 줄이시는데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갭으로 떨어진 이 부분이죠. 그래서 고가까지 12,000원까지는 뭐 소폭의 상승이 뭐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 12,000원 선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쉽게 뚫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뭐 목표가는 12,000원 정도만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많이 떨어진 상태죠. 지금 최저가가 1,500원까지 떨어졌는데 네. 이제 뭐 10,000원 이상이 하루 떨어지고 이제 이런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앞으로의 손실을 좀 방어하는 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김정엽 전문가님도 말씀하시면서 계속 한숨 쉬시고 침을 막 삼키실 정도로 마음이 많이 아프실 종목이란 생각이 듭니다. 베이직하우스 특히나 오늘 하루 만에 하락폭이 20% 가까이 좀 나타나면서 지금 한 12,000원까지만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일단은 매도하셨다가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좀 다른 기회로 좀 수익을 얻으시는 게 어떨까 전략 세워주셨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정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이 없다고 하는데 서우만 전문가님 네. 그래도 가격 일단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좀 반등 폭이라도 좀 크게 나와주지 않을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반등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30% 비중에 지금 26,000원, 그럼 뭐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버텨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장 끝나고 이제 실적 발표되면서 그러니까 중국 쪽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요. 베이직하우스가 중국에 진출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매장들도 공격적으로 늘렸다가 지금 폐점, 작년부터죠. 계속 폐점하고 사업 구조 조정을 하는 상태이고 내수 경기도 최근 들어서 침체가 되면서 일단은 2분기 어닝 쇼크를 뭐 130억이면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베이직하우스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내수 살아야 되고요. 중국에서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중국이 지금 위안화를 자꾸 이제 평가 절하를 한다라는 것은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라 수출 뭐 하여튼 살려보겠다 뭐 이런 부양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하반기에는 더 공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준율 인하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국은 조금 살아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급적으로 본다면 지금 베이직하우스가 매수가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팔아봐야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베이직하우스의 어떤 뭐 주당 자산 가치를 따지면 우리가 PBR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BP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산 가치가 주당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린 이유도 자산 가치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조금 과도한 하락이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낙폭은 조금은 더 나올 수 있지만 브레이크는 10,000원대 전후에서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 안 드릴게요. 지금 손절은 의미가 없고요. 기간은 몇 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3달 이상 조금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아마 기관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손절, 로스컷 물량들이 좀 흘러 나올 거예요. 8월 달은. 그래서 이런 물량들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들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베이직하우스는 좀 잊어버리죠. 망할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하고 계시다가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종목 진단을 다시 이 시간에 해주시면 그때마다 이제 베이직하우스 장기로 좀 끌고 가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같이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우만 전문가가 약속해드렸습니다. 다음에 꼭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한 달 뒤에 또 AS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좀 마음 아프시더라도 좀 더 기다리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다림 이후에 또 반등 주면 연락 주세요. 네. 네, 베이직하우스 살펴봤습니다. 아마 오늘 베이직하우스 같이 마음고생 하시는 종목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생각 드는데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도 전화를 통해서 좀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주식 투자하시기 참 힘드시죠?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시그널 엔터테인먼트인가, 예.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계시군요. 예, 지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또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3,800원에 40% 돼요.
3,800원에 40% 정도. 지금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지금 2,900원대까지 좀 밀려나서 손실폭을 약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게 보정까지 월동 그게 궁금한데요. 예,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네. 네,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을 제시를 해줬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의 선택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약간 엇갈렸습니다. 김정엽 전문가는 보유의 의견, 그리고 서우만 전문가는 반등 시 비중 축소의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김정엽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4,000원 근처까지 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매수가 부근인 3,800원. 그래서 저는 4,000원대까지는 일단 목표가를 잡으셔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통신 솔루션 관련 업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그리고 이제 또 화장품 회사를 인수하면서 화장품 사업 등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근데 이런 분야들이 이제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던 업종들이죠. 그러면서 상반기부터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1,000원대부터 4,700원 고점 이렇게 많이 올랐던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주가가 다시 내려오는 부분은 강한 상승분에 비한 약간의 되돌림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지금 주가를 다시 돌릴 만한 강한 모멘텀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드라마 사임당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배우 이영애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가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국내 그리고 중국 이렇게 동시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그널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이 드라마 제작사와 OST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드라마에 대한 이 콘서트 사업을 이렇게 펼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중국의 요우커들이 이제 많이 방문을 했을 때 많이 이용을 하고 혹은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런 콘서트 사업을 하면서 좀 사업 이익을 좀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전 드라마죠. 이제 겨울연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이런 사업을 펼쳤다가 굉장히 큰 수익을 많이 보고 좀 흐름을 좋게 이어갔던 좀 과거 흐름들을 봤을 때 이번 모멘텀은 굉장히 약한 게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좀 그런 흐름들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어제 캔들에서 밑꼬리까지 강하게 내려갔다가 다시 끌고 올라오는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이 모멘텀을 받으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1선 이동평균선을 다시 뚫고 올라오면서 지지를 받고 다시 지금 오늘 캔들도 이제 갭으로 상승하면서 되돌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의 배열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이제 121선 그리고 60일 이제 장기, 중기 이동평균선이죠. 이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되돌리면서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기울기가 이제 아래로 꺾이지 않았다는 측면.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해서 오늘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제 지금 121선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한다면은 앞으로의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일단 첫 저항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인 4,000원으로 먼저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손절에도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전에 지지대로 작용을 했던 이 가격이죠. 2,200원. 이 선에서 내려갔을 때는 이제 하향 추세를 또 피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손절을 좀 지키시는 쪽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임당에 대한 모멘텀 성장 스토리로 크게 좀 가져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보다 더 위죠. 4,000원까지는 목표가 좀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손절가 2,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서우만 전문가님은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잖아요. 마이너스 요인 하나가 있나요? 일단 실적 가시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SM이 얼마 전에 급등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IHQ라든지 아니면은 YG엔터라든지 그러니까 규모가 이제 큰 종합 엔터
업체들은 굉장히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시그널엔터는 원래 이제 뭐 시그널 정보통신이 이제 자꾸 이제 사업 M&A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중국 쪽도 학원 사업 진출한다 막 이렇게 발을 좀 뻗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이럴 때까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물론 기대감들 때문에 4,700원대까지의 급등들이 이제 5월달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뭔가 이제 실적이라든지 새로운 모멘텀을 보고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반등시 매도라는 것은 일단은 지금 뭐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으면 지금까지 내려오던 하락 추세를 돌파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차원이죠. 차트를 한번 보면은 뭐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아마 매수가 들어가셨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시그널 엔터 그룹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들, 루머들이 좀 난무했을 때 그때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금방 봤던 베이직 하우스도 보셨듯이 이제 실적 안 좋은 막 물량들 쏟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그널 엔터 실적을 뭐 좋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적자 뭐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것들은 알고 있을 텐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은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꼬리 달았고요. 그리고 추세대, 하락 추세대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반등폭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 3,500원, 3,600원 가서 이거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팁을 하나 드리면, 지금 이 3,600원대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시세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차트도 보시면 과거에도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아니면 두 달까지의 하락 추세대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 이 구간을 돌파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추세가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장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3,600원 매도하시고요. 올라가서 만약에 돌파해서 장대 양봉들이 뽑아내지고 그러면 다시 진입하는 게 낫다. 왜? 갔다가 다시 밀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 지지선들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도 좋지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 상승 흐름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 맥시멈 일단 3,500원에서 3,600원 보자. 여기 가서 매도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진입을 좀 생각을 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은 있는데 걸림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최근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반등을 이용해서 빠르게 좀 매도를 해보자라고 전략을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반등 목표가로는 3,600원 정도가 제시가 됐고요. 손절가는 2,000원 정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네,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손실폭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의견들 나왔으니까 성공 투자하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크루셜텍이 또 2분기 실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9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워낙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낙폭을 좀 줄이고 있긴 합니다. 4에서 5%대 하락세에서 현재는 3.94%로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요. 13,400원을 전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고민하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고민 많이 하고 계셨습니까? 아이고, 신택인데요. 아, 네. 매수가 비중은 어느 정도시죠? 매수가는 12,400원이고, 네. 비중은 15%인데, 이게 분할 상장 후, 수가 한 주가 줄어들어서 어디로 간지 모르고, 이게 많이 밀리더니만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본사로 전화를 했더니, 네. 전화를 계속 한 이틀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멘트만 뭐, 계속 회의 중이라고 나오고 뭐 네. 토요일 날이나 다시 전화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대1로 문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도 시청자님은 네. 직접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 회사에 좀 전화하실 정도로 좀 좋은 네. 열정적인 투자 이 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수가 줄어들어서 어떤지 네. 궁금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전문가님들이 좀 도와주실 수 있는지 해결책 저희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일단 심택 매수하신 가격은 12,400원, 비중은 15%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요. 현재 가격대는 뭐 11,000원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약간 좀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일치했습니다. 다만 좀 기간의 문제는 있었던 것 같은데 김정엽 전문가님은 중장기 보유 가능하다는 의견이고요. 서우만 전문가님은 일단 보유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김정엽 전문가님. 네. 지금 손실 구간이기는 한데 뭐 다른 부분이 또 궁금하셔서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보시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혹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분할 이후에 지금 가격적인 측면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측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에 대한 좀 중장기적 전망 이런 쪽을 좀 두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심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용 PCB 지금 세계 점유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성장성은 좋은 회사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반도체 업종들이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주가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좀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지금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제 중국이 하반기 이후에 이제 반도체 시장으로 진출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좀 엄청나게 좀 막대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좀 기술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많이 채워주고 이제 중국 그 진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심텍 같은 경우는 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두고 봤을 때 긍정적인 흐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금 분할 이후에 캔들이 4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15,000원까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정도 생각하시면서 차분히 좀 길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분할 상장 이후에 좀 움직임이 더디긴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1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님 좀 더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홀딩수도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같이 분할이 됐는데. 네네. 어째서 이게 주수가 한 주가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서만 전문가님 혹시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짧게 시간이 일단 없어서요. 감자, 인적 분할해서 감자를 좀 한 부분들이라서 요거는 이해를 좀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아니면은 좀 찾아오신다면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요. 요거는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최대한 빨리 제가 다시 나오든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심텍은 저희가 다음에 한번 다시 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실 겁니다. 지금 중국이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위안화에 대한 지금 절하를 발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960선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706포인트대까지 밀려나 있는 상황이라 정말 오늘 같은 장에서는 안전띠 단단하게 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전략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투데이 박수영입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3% 넘는 급락세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3%